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주변에 숲이 많아 매일 새로운 탐험 장소가 제공되었습니다. 루이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이 숲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금지된 숲이라고도 불렸는데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흥미가 더 컸던 루이는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숲 깊숙한 곳에 도달했을 때 루이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과나무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가지마다 황금 사과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루이의 눈을 부시게 했고 루이는 나무에 더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나무 밑에 다가가 사과를 보니 마치 누군가 특수한 마법을 부려 만든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손을 뻗어 한 개의 사과를 따서 호기심에 사로잡혀 사과를 한 입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환상적인 색으로 가득 채워지며 루이는 마치 꿈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루이는 자신이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곳은 마법과 신비로 가득 찬 세계였고 그 전설의 근원이 된 마법의 사과나무가 루이를 이곳으로 불러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는 말하는 동물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루이가 이 세계에 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중 한 마법의 소라고 불리는 오래된 거북이가 다가와 루이에게 엘프들의 전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는 천년에 한 번씩 만기하는 마법의 사과나무란다. 이 사과를 먹은 자는 과거와 미래를 돈가스로 이룩하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때 말이지. 거북이는 루이에게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루이는 이 신비로운 세계에 남고 싶기도 했지만 집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끝없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길에서 만난 여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시련을 이겨내며 결국 자신이 시작했던 그 나무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사과 하나를 깨물자 눈부신 빛이 번쩍였고 루이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마법의 여행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 루이에게 영원히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루이는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모험을 찾아 떠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록에는 믿기 힘든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 전설은 푸른 언덕 위에 위치한 마법의 포도밭에 관한 이야기였다. 포도밭은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매년 수확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열리곤 했다. 이 포도밭의 주인은 클레망이라는 이름의 연로한 농부였는데 그는 포도밭을 사랑하며 열심히 가꾸었다. 클레망은 마법이 깃든 포도를 정성껏 재배하여 훌륭한 와인을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클레망의 와인을 마시면 상상도 못할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 포도밭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포도밭 깊숙한 곳에는 황금빛 포도 한 송이가 있었는데 이 포도를 찾는 자는 7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황금빛 포도를 얻은 자는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녔다. 하루는 젊고 모험심 강한 청년이 마을에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루이였다. 루이는 황금빛 포도의 전설을 듣고 스스로 시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클레망을 찾아가 허락을 받고 포도밭으로 향했다. 첫 번째 시험은 것은 바람을 견디는 것이었다. 포도밭에 들어서자마자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폭풍우처럼 몰아쳤다. 그러나 루이는 굳은 결심으로 바람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두 번째 시험은 벌떼의 공격이었다. 갑자기 포도밭 구석에서 수많은 벌이 날아올랐고 루이를 향해 돌진했다. 그는 달콤한 꿀 향기를 풍기던 꽃을 사용해 벌들을 피했고 무사히 통과하였다. 세 번째 시험은 깊고 넓은 연못이었다. 연못을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루이는 생각 끝에 근처에 있던 커다란 나뭇가지를 다리 삼아 건넜다. 네 번째 시험은 울창한 덤불속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덤불속은 매우 어두웠지만 그는 별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며 길을 찾았다. 다섯 번째 시험은 끝없이 이어진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이었다. 루이는 포도밭의 경치가 아주 잘 보이는 포도원의 방더미 위로 올라가 전체 미로의 구조를 파악하고 탈출구를 찾아냈다. 여섯 번째 시험은 어둠에 빠진 나무 동굴이었다. 그는 희미한 빛의 의지에 걸음을 이어갔고 끝내 출구를 찾아냈다. 마지막 7번째 시험은 포도밭의 수호신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수호신은 루이에게 지혜의 질문을 던졌고 루이는 그 질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답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자 황금빛 포도가 루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포도를 따 마을로 돌아갔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축제를 열었다. 루이와 클레망은 포도로 만든 와인을 마시며 마법의 포도밭의 전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 후로도 마을 생육은 여느 때보다 더 큰 번영을 누렸으며 루이는 포도밭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누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쾌첼란에는 루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는 황금빛 머리칼과 반짝이는 푸른 눈을 가진 소녀로 항상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 여러가지 모험담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외곽에는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고 루시는 이 숲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시는 자전거를 타고 숲 근처까지 갔습니다. 숲 입구에는 위험이라고 쓰여진 커다란 팻말이 세워져 있었지만 루시는 모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지도와 마법의 루비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안은 무척 어두웠고 여기저기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루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결코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숲속을 걸어가던 루시는 갑자기 눈부신 빛을 발견했습니다. 빛나는 곳에는 신비로운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루비와 비슷한 보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루시는 요정들에게 다가가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정들은 루시의 용기와 예의 바른 태도에 감명을 받았고 그녀에게 다가와 숲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숲에는 오랜 저주가 걸려 있어 사람들은 이곳에 들어오면 길을 잃곤 하지. 하지만 내가 가진 루비 목걸이는 특별해. 그것은 내가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요정들의 말을 듣고 루시는 목걸이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목걸이는 반짝이더니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기뻤고 요정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가 이끄는 대로 숲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을 나서는 동안 루시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 친구가 되었고 여러가지 도전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강을 건너야 했고 거친 들판을 지나야 했으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던 바람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목이 말랐던 순간 다람쥐 친구가 나무 열매를 주었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는 용맹한 늑대가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드디어 숲의 깊숙한 곳에 이르렀을 때 루시는 거대한 나무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봉인된 전설의 문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루비 목걸이와 문이 반응하자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 뒤에는 빛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잊혀진 시간의 땅이었고 수백 년 동안 저주에 갇혀 있던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루시의 도착과 용기에 감명받은 주민들은 드디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루시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주민들은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약속하며 그녀를 보냈습니다. 마법의 숲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곳이 아니게 되었고 루시는 마을의 영웅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루시는 많은 모험을 계속했으나 마법의 숲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늘 숲이 가진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매일같이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활기차고 아름답지만 루이는 마을 근처의 신비로운 정원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정원은 마법의 정원이라고 불리며 몇 세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루이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정원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커다란 대문 앞에서 루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신비로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원은 찬란한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색색의 나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중앙에 자리한 커다란 호수였습니다.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맑아서 주변에 아름다움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탐험하던 중 루이는 호수가에서 작은 옹달샘을 발견했습니다. 옹달샘 옆에는 이상한 돌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희망의 물이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루이는 그 문구의 의미를 궁금해하며 옹달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빛나는 금빛 물고기가 튀어나왔고 루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정원의 수호자라고 소개하며 루이에게 정원의 비밀을 밝혀주기로 했습니다. 루이는 흥분한 마음을 애써 진정하며 물고기를 따라갔습니다. 물고기는 루이를 정원이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마음속의 소원을 들려주는 마법의 샘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물고기의 안내에 따라 샘에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갑자기 그의 주변이 빛으로 가득 찼고 루이는 과거의 추억 속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루이는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시간은 훌쩍 지나 루이는 미래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된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루이는 이내 현실로 돌아왔고 물고기는 루이에게 정원의 비밀을 간직할 것을 당부하며 필요할 때마다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루이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여행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알리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루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신비로운 정원과 마법의 물고기에 대한 감사함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마법의 정원에 다시 돌아갈 나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이가 어른이 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